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난 토요일 여의도 불꽃축제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군요.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습니다. 늦은 밤 마포대교로 가달라는 택시 승객. 자, 기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만나보시죠. 손님, 오늘 제가 요금 안 받고 100까지 모시면 드릴게요. 이리 가세요. 네? 마포대교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소가 잘못 찍혔나봐요. 저한테는 목적지가 마포대교라서 혹시나 하고. 아니요.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나는, 지금 운전하면서 계속 걱정했죠. 아이고, 다행입니다. 마포대교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시죠? 정말 간만에 본 너무 훈훈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소아과 병원 소파를 자기 집 거실 소파랑 헷갈려하는 양반이 저기 있네요. 종내려 하신 김춘혜님. 자, 여기는 원주입니다. 한 버스 정류장 벤치를 자기 집 거실 소파랑 헷갈려하는 연인이 있네요. 일어나 하신 장수진님. 자, 서울 강북구 커피숍입니다. 자기 집 소파랑 헷갈려하는 인간 여기도 있네요. 너도 일어나 하신 김평강님. 사랑하는 장모님 최병열 여사께서 지난주 수요일 최장암 판정을 받고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옵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하신 임학규, 엄유경 부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결혼도 이혼도 했다. 자, 누구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갑자기 눈물이 나요.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실 때 울 것 같아서 큰일 났네. 우리 박상희 교수님하고는 데뷔 연도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수 김건모 씨 지난 주말에 무려 6년 만에 무대에 다시 올랐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요계의 역사 같은 인물이죠. 활동 중단 6년 만에 지금 전국 투어 콘서트를 열어서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김건모 라이브 투어 첫 공연이 열렸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노래가 많잖아요. 러닝타임 훌쩍 넘겨서 27곡을 지금 소화했다라고 하고요. 정말 눈물이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울면서 관객들한테는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맨 처음 오프닝 영상부터 잘 지냈냐, 보고 싶었다 라면서 6년의 공백을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 중에는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지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김건모 씨가 직접 결혼도 하고 이혼도 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는데 자,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2019년 12월인데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곳인데 김건모 씨가 2016년 8월 달에 서울의 유흥주점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했다라고 방송을 했었고 또 이 여성을 대리해서 김건모 씨를 고소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동을 중단했는데 2021년도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됐는데 문제는 2022년도 당시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람하고 3년간 있다 결국 파경이 됐던 상황이고요. 이제는 좀 아픔을 좀 잊어버리고 대구, 수원, 대전, 서울 계속 공연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입니다. 자, 대낮 도심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에 앉은 남성 갑자기 벌떡 기립하더니 주방으로 성큼성큼 가죠. 자, 직원에게
주먹을 휙 휘두릅니다. 심지어 흉기까지 집어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는 유유히 가게를 나와서 걸어가는 저 남성 어느 빌라에 들어갑니다. 자, 잠시 뒤 맨발로 후다닥 뛰쳐나온 누군가. 자, 앞서 그 남성을 피해 도망친 입주민입니다. 자, 저 남성은 쓰레기 봉투 휙 횡패를 부리더니 또 이번엔 모르는 사람 또 주먹을 퍽. 묻지마 폭행. 심지어 자, 저 사람 지금 도망치던 남성 도로에 차까지 훔쳐가지고요. 결국 교통사고를 내고 또 도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자, 보세요. 야, 너 혹시 너 그놈이지? 딱 잡았다, 이놈 체포 엔딩. 자, 김하나 아나운서, 저 짧은 영상 안에서 보여준 범행만 대체 몇 개? 그러니까요. 지금 맞은 피해자분들만 3분이시고 뺑소니까지 쳤어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오후 시간에 한 50대 남성이 이미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50대 여성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까지 막 집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식당에서 나와서 한 빌라로 들어가서는 20대 남성 주민을 폭행하고요. 그다음 빌라에서 다시 나와서 길에 있던 40대 남성 행인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편의점 앞에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돼 있던 차가 있었는데 그걸 타고 이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5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4중 추돌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후에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인근 시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하겠죠? 그런 소리 했습니다.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시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이긴 한데 아무튼 저 남성 50대 중국인으로 밝혀졌고요. 일단 3명에 대한 폭행했죠. 그리고 물건 부숴갔죠. 재물 손괴했죠. 그러면서 차량 훔쳐 탔죠. 근데 또 면허도 없었답니다. 무면허의 음주에 그러고 나서 사람 다치게 만든 다음에 또 도망갔죠. 특가포 도주까지 죄의 명만 9가지입니다. 죄의 명만 구속했습니다. 남의 나라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니 진짜.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아이가 에어백. 자, 어느 어린아이의 아빠가 벌인 황당한 시츄에이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린아들을 무릎에 앉힌 채 차에 탑승한 저 남성. 그런데 설마 저거 핸들? 이거 운전석! 안전벨트를 같이 메고는 있지만 도로를 쌩쌩. 자, 중간중간 잘 나오고 있나 눈을 휙휙 카메라 체크까지 합니다. 심지어 목적지 도착 후에 안녕 손짓하면서 해맑게 저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 안전벨트 맸는데 뭐가 문제예요라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아닙니다. 이거 불법이고요. 그리고 저게 또 운전을 하면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남성 평소에 육아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구독자 100명 정도의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아들을 무릎에 저렇게 앉힌 채 운전을 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아이와 운전석에 같이 앉아서 안전벨트를 지금 같이 착용을 하고 있고요. 운전 도중에 아이가 뭐 핸들 그리고 선바이저를 만지는 듯한 모습도 모두 담겼습니다. 이게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나서 온라인에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납니다. 아이가 에어백이 돼버릴 수 있죠. 상식에 가까운데 또 불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이 뭐 하냐? 아이가 에어백이냐? 카시트에 앉혀라 라는 글들도 있었고요. 라이브 방송 한 8분 정도 했는데 마칠 무렵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어왔지 라고 했대요. 아이고. 이상한 짓 하니까 많이 들어왔지. 이게 도로교통법에 위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운전자가 영유아나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안고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처벌은 행정처분이에요. 20만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아주 큰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 예.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연 끄는 엄마의 요구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저는 쭉 어머니와 둘이 살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제게 툭하면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셨고 이로 인해서 많이 방황하는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전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을 했고 결혼하면서 어머니와 연을 끊고 지낸 지 이제 한 15년쯤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아기를 낳을 때도 연락 한 통 없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대뜸 제 남편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엔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 소유의 집도 있고요. 또 자식이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혼해서 낳은 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매달 몇십만 원 아끼자고 10여 년 전 연을 끊은 딸에게 굳이 연락한 저 신보가 너무 괘씸합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은 그래도 낳아준 부모니까 그냥 해드리자고 하는데요. 뭐 피부양자 등록이 딱히 돈이 드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너무 나쁜 건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하은 엄마, 아무리 그래도 당신 엄마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천류는 어떻게 끊니? 낳아주신 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또 얼마나 절박하면 당신한테까지 연락했겠냐고.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드리자. 그리고 혹시 알아? 나중에 당신 앞으로 뭐라도 남겨주실지? 사람 일은 아무도 몰라, 동그라미. 세상에.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여보, 괜히 마누라 눈치 보느라 그렇게 말 안 해도 돼. 딸 자식 시집 갈 때도 나 몰라라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 재혼해서 낳은 잘난 아들한테 부탁하면 되지. 왜 뭐 사위랑 딸한테 엉겨붙으려고 하는지 난 도통 모르겠어. 아들놈한테 미안해서 그런 부탁도 못 하나 보지? 만만한 게 사위랑 딸이야? 안 돼. 이건 내가 용납 못해, X. 양 변호사님. 글쎄요, 뭐 의도를 그냥 순순하게 보기가 어렵죠. 실제로 무슨 경제적 혜택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해야 나중에 이제 와서 좀 민망하고 자기도 좀 노후에 어떻게 보면 딸과 좀 가까이, 심정적으로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저걸로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저런 방법을 쓰는 거는 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먼저 이제 좀 많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가 딸의 상처를 보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 지금 사위가 걱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진짜 뭐 큰 일을 치르거나 이럴 때 또 부모 자식으로 살 수 있는 도리를 담으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저거를 딸에게 요구하는 건 정말 무리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 남편분이 참 너무 좋은 분 같아요. 네, 남편분은 이제 그냥 인간의 도리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도 좀 어루만져 주려고 마음을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타이밍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 엄마는 사실은 이제 딸을 좀 학대했을 가능성도 지금 청소년기에 있고, 청소년부터 지금 결혼해서까지 말하자면 마음으로는 고아처럼 사신 분이거든요. 결혼할 때도 오지 않았고 출산 때도 오지 않았던 친정엄마가 뭐 이런 본인이 필요한데 갑자기 아무렇지도 연락하면, 이 제보하신 분은 아직 마음에서 모든 게 미해결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그냥 꾹 누르고 참고 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엄마가 이렇게 다가오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더 상처가 커지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면 되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5년간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이것을 계기로 얘기가 했는데, 만약에 형편이 좀 많이 어렵거나 뭐가 힘든 게 있다면 그나마 이해할 상황도 될 수 있지만, 집도 있고요. 또 아들도 있습니다. 재혼해서 낳은 아들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 얘기할 이유는 사실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유인지 그 주장을 하는 것을 굳이 핏줄이라는 이유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뭐 남편 말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런 상황이 이제 확인된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해줄 이유가 1도 없을 것 같습니다. 1도 없습니다. 1도.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도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좀 있는데, 혹시나 처음에 이렇게 내민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다가 더 많은 걸 요구하시게 됐을 때 사연자분이 더 상처받게 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가족분들도 나쁜 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 주고 계신데요. 바른 사람님이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어요. 필요할 때만 찾는 부모, 서로 연을 끊는 것이 답입니다라고 해주셨고, 하쿠나 마타타님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엄마 자격 없어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예. 정했어요. 이번 추석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하기로. 추석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코웨이 아이콘 얼음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49%나 늘어난 1.1kg.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비가 내리는 날에도 다운이 실내 건조라면 실내 건조도 햇빛에 말린 것처럼 보송보송 햇빛 향기 다운이 실내 건조.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헬스장 폐업 과정에서 집행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절도 피해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그동안 각종 예능에도 많이 출연했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가 최근에 이 전세 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하게 됐잖아요. 그 소식은 한 달 전쯤에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강제 집행하는 집행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양치승 씨가 직접 털어놨는데요. 연예인들의 헬스 트레이너로도 유명하죠. 양치승 씨가 지난 27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체육관 철거하던 그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영상에서 지난 7월 말 헬스장을 찾은 강제 집행관 3명 중에 1명에게 불쾌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서 CCTV 영상을 함께 공개한 겁니다. 자, 양 씨는 강제 집행이 곧 들어올 것 같아서 빨리 뭔가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차도 미리 팔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강제 집행이 들어왔다. 이렇게 화두를 열었고요. 7월 초에 강제 집행이 들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비우라고 해서 회원분들 환불도 해드려야 되고 물건들 처리도 해야 하고 철거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끌어준 게 7월 말이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강제 집행을 하러 집행관 3명이 찾아왔던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헬스장에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강제 집행관 3명 중 1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가슴 좀 확. 자, 그날 CCTV 영상 그리고 양치승 씨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강제 집행하러 온 날, 그 강제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3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피지컬 좋은데? 어우,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빨리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참고 있었는데 집행관이 가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게 말이 돼? 진짜 한번 얘기하는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상대방은 굉장히 피 말리기 힘든 상황인데 이제 참지 않으려다가 진짜 참는 거예요. 진짜 다른 데 가서는 진짜 실수하지 마세요. 그런 건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헬스장을 내 의사도 아니고 전세 사기를 당해서 지금 폐업을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심란한 상태야. 그런데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사인은 좀 이래도 지금 짜증이 날 판인데 내 몸을 만졌어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헬스장 안으로 양복을 입은 집행관 3명이 들어오고 따라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 내 복싱 장비들이 있는 곳에 가서 갑자기 피지컬 좋은데 가슴 한번 만져보고 싶다라면서 지금 CCTV 보시면 이렇게 손을 가져가서 이렇게 움켜쥐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양치승 씨도 그때는 너무 얼마나 심정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냥 이 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좀 제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CCTV 영상도 고스란히 있겠다. 신고하면 되잖아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공무원 아니지만 공무수탁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거의 공무를 수행하는 이 일반 사인. 근데 어떤 자격이 필요해요. 법원에서 일을 하거나 검찰에서 일을 오래 해가지고 법원장 임명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예전에 집달관이라 하는데 지금 집행관이죠. 저 사람들이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범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문제는 양치승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 내가 괜히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암만 생각해봐도 저것은 좀 부당하고 잘못된 걸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전날 양치승 씨가 겪은 황당한 일은 저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을 비우기 위해서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기막힌 일이 있었다는데요. CCTV에 담긴 당신 모습 그리고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왔다. 얘네들이잖아. 그러네. 얘네들이지. 자, 네 친구 이 봐봐. 바닥을 만져. 이 봐봐. 이상한 짓 해. 여기 뭐 있다고 막 보고하는 것 같아. 누구한테 보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 되지. 이거 봐봐. 이거 가져가면 안 되는 것도 가져가는 거야 지금 다. 이 선풍기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 봐. 가져가지 선풍기. 이거 폼롤러 때 이거. 이것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일단은 자기들이 사간 것만 일단 옮겨. 그 뒤에 나중에 그걸 훔쳐가. 자기들 거 산 거 가져가고 나머지 가져가고 산 거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져갔네요. 지금 저건 집행관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참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 양치승 씨가 이제 영업을 종료하던 날 밤입니다. 이제 종료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운동기구를 사겠다면서 사람들이 왔대요. 근데 이제 운동기구를 보러 왔나 봐요, 밤에. 그리고 지하에 내려가서는 뭐 갑자기 샌드백에 발 찼다가 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사진도 찍었다가 어디다가 전화도 하고 거기까지는 그렇다 쳤는데 판다고 내놓지도 않았던 바닥 매트를 계속 만지더니 뜯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CCTV에 선을 뽑는 것도 찍혔다고 합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도 그랬대요. 뭐 저기 이것도 저것도 다 내놓으실 거면 그냥 버리실 거면 우리 달라 그래서 벽시계, 거울, 물티슈, 커튼, 소화기, 스피커, 앰프, 에어컨 뭐 이런 것도 다 나눔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다음 날 와서는 자기네가 사는 몇 가지 물건을 가져가는 척하면서 중간중간에 챙겨놨던 바닥 매트, 선풍기, 폼롤러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가져간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 전혀 정신이 없으니까 까맣게 모르다가 다른 사람이 그 사가기로 했던 물건을 딱 봤는데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CCTV를 틀어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도둑놈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렇죠. 이걸 절도를 해간다. 저 상황에서. 나중에 양치승 씨가 절도 사실을 알게 돼서 연락을 했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기구, 선풍기 등 다 그냥 가져가 버렸고 결국 절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도 문제지만 다른 데 가서도 저럴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힘든 사람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글도 남겼다고 합니다. 본인 말은 그래요. 뭐 절도이긴 절도지만 본인이 너무 좀 안 좋은 일을 겹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잘못 태어난 것도 이런 말씀까지 또 하더라고요. 당하고 뭐 계속 엎치고 덕치고 인생이 끝이 안 난다 이렇게 뭐 스스로 좀 허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힘을 내겠다라고 또 그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 양치승 씨 앞서도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예인들 그 헬스 트레이너로 되게 입소문을 타고 나중에 뭐 예능에도 많이 나왔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된 게 양 변호사님 뭐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면 기부 체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 것들을 이걸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어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일정 기간 사용을 한 다음에 사용 기간이 끝나면 그거를 다시 땅을 빌려주거나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그 건물을 통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이런 거 시설을 공짜로 빌려 쓰는 대신에 기간이 지나면 다 자기가 만든 건물을 다 국가에 돌려주는 그건데 이 양 씨가 이 빌린 건물이 기부천학 건물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그걸 모르고 이제 이 양치승 씨 주장은 국가도 그렇고 임대인도 그렇고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으니까 뭐 소송을 해도 강남구청에서 다 퇴근 명령하고 저 건물에 있던 사람들 다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임대료 떼였죠. 보증금도 있었을 거고 저기 비싼 데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라든가 회원들 환불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려 한 15억 원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양치승 씨 같은 경우는 뭐 구청에서도 알려준 것도 없고 이 건물 주인, 임대인 같은 경우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국민청원을 올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치승 씨는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양치승 씨가 10월 달에 이 국토위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결혼식, 가족 사진 촬영이 시작되고 이 남성도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한 여성이 길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는데요. 결국 남성은 휴대전화만 움켜쥔 채 가족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왜 가족 사진 한 장조차 함께 찍지 못한 걸까요? 예, 정말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읽고 정말 제 일도 아니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교수님. 네, 정말 좀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보자는 30대 남성입니다. 군복무를 하던 그 기간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여자친구가 어느 날 와서 나 임신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다니던 대학도 자퇴를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또 제보자의 부모님은 살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이 부부의 전셋집을 구해주셨어요. 예쁜 딸을 출산을 했는데 그 몇 달 후에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아이 때문에 더 이상 발못 잡히기 싫어. 그래서 나 몰래 피임 수술했어. 그렇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좀 속상했지만 아내의 뜻을 존중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내는 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난 육아와 공부를 병행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서 아내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세 식구가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생각지도 않게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건데 무려 처가에서 8년을 살았다고요? 네, 처갓집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았는데요. 이 딸에게 선천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 치료 또 재활 치료를 늘상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보자가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이 딸 병원비로 나가고 여기에다가 처갓집 생활비, 심지어 용돈까지 빠져나가서 좀 부담이 많이 됐다고 해요. 지켜보던 제보자의 부모님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손녀 우리한테 맡겨라. 이렇게 권하시기도 했다는데요. 시부모님이? 예, 맞습니다. 제보자의 부모님, 그러니까 이 아내에겐 시부모님이죠. 그렇죠. 근데 아내가 딸이 불편해할 거라면서 또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근데 제보자 생각이 좀 다른 게요. 아내가 대기업에 다니는데 평소에 뭐 출장이다, 회식이다, 술자리를 달고 살고 외박할 때도 종종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아이를 시댁에 맡기면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생활이 들통이 날까 봐 반대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들었다고 합니다. 예. 딸 치료비에 처갓집 그 생활비까지 하루하루가 정말 빠듯빠듯 알바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럴 때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이 제보자 남편을 더욱더 괴롭혔습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집이 이제 돈이 많은 줄 알았는데 돈이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를 제가 지인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그 치료센터를 다니는데 돈을 보태도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막 더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돈만 버렸어요. 계속 무시했죠. 자, 그러다 결국 이 제보자 남편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의 언니죠. 제보자 입장에서는 처형의 늦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 결혼식장 가면 사진을 찍는 상황이 생겼는데 당연히 가족들 사진 찍으러 간다니까 모든 가족들이 가는데 예. 아내가 제보자가 나설라 하니까 앞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왜요? 당신은 요거 우리 가족 사진 좀 찍어줘 하면서 아내가 휴대전화를 줬다고 해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피사체가 돼야 되는데 나도 같이 찍혀야 되는데 내가 찍는다고? 그래서 제보자가 아내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나는 가족도 아니다. 이런 공식 선포를 하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빈정이 상했던 제보자 남편 결국 각방 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내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 딸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각방을 쓰고 난 뒤에 제보자가 진작 이렇게 할 걸 너무 늦었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을 결심을 하고 이제 제보자분이 부모님을 찾아가서 이혼하고 딸은 제가 키우겠다 이렇게 좀 알려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혼한다니까 하는 얘기인데 친자 확인 검사 좀 한번 해봐라. 아무리 처음에는 여자애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안 닮아도 너무 안 닮았다. 그냥 아예 남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제보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랍니다. 자, 어른들이 정말 딱 한 얘기, 이거 뭐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이 제보자 남편 입장에선 계속 그게 그냥 맴돌았던 거죠. 그렇죠. 너무 맴도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주변에서 자꾸 딸이 나랑 전혀 안 닮았다고 하는데 당신 닮은 건가? 이렇게 좀 살짝 물어봤대요. 근데 아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냐면서 막 욕을 하더니 화를 내고 결국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사과를 했지만 이 아내는 소송까지 가면 친권까지 뺏길 거라고 몇 달을 협박을 했고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아내가 뭐 이렇게 확고하니까 제보자는 더 이상 의심도 하지 않았고 2년 넘게 양육비를 보내면서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딸이랑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딸이에요? 어머 아빠랑은 하나도 안 닮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이 말이 제보자에게 또 비수처럼 꽂혔다고 합니다. 또 예전의 일도 생각이 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 결국 친자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불일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불일치. 무려 11년을 키운 딸이 불일치.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보자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진짜 정말 저도 아니라고 나오길 바라면서 한 건데 그거 받자마자 진짜 거의 뭐 세상 무너진 그런 느낌이죠. 사실이 아니길 바래갖고 다른 데 한 번 더 검사를 한 거거든요. 또 역시나 불일치가 떠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뭐 믿을 수 없다. 뭐 그리고 교제 중에 임신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애 아빠가 맞다. 아니 유전자 검사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뭘 못 믿어. 말장난이죠. 유전자 검사 못 믿겠다. 본인의 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제 중에 임신한 거니까 맞다라고 과학을 또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황당한 주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법원의 명령으로 친자 검사 또 했는데요. 예. 역시 불일치 나왔고요. 근데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부성애가 없고 무능력하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보자 입장에서는 딸을 또 못 보는 것도 좀 마음이 아프고 혼전 임신으로 자신의 대학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복무 중에 결혼을 했는데 그 10년이 좀 억울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아유 양 변호사님. 이거 지나간 10년을 어떻게 되돌리겠습니까? 게다가 이 제보자분은 아마 친자는 아니라도 딸과 상당히 애정 관계를 형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이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바는 협의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혼이란 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잘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 혼인이 파탄된 거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결혼이었잖아요. 이거는 혼인 취소 사유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부터, 그러니까 처음 결혼했을 때부터 그 사이가 모두 다 잘못된 부분인 거고 이혼의 위자료와 혼인 취소의 위자료는 또 다르게 산정할 수도 있고 협의이혼은 이미 했지만 이건 다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산 분할이 또 끝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친자가 아닌 줄 모르고 2년 넘게 양육비까지 지급했던 그런 사정들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법원에서 반영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이 아내가 약간 설계를 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그랬을 가능성이 지금 높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잡아뗀다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뭐 배신감 느끼고 상처 느끼고 분노 당연히 생기고 이제 허무감까지 느끼는데 사실은 이거를 넘어서는 삶이 무너지는 정체감, 정체성 자체가 붕괴된 정도의 경험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딸 걱정도 돼요. 딸도 어느 날 그냥 애착 형성이었던 아빠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엄마도 믿을 사람이 지금 못 드는 데다가 이 딸 또 몸까지 지금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와 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빠는 이 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와 고민도 있고 인간 자체에 대한 불신도 너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또 잘 이겨내시고 30대니까 그래도 세상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또 잘 재출발을 하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기찻길 앞입니다. 이제 멀리서 달려온 오토바이 한 대.
망설임 없이 선로로 안 들어가는데 돼. 순간 기차가 나타납니다. 다급하게 멈춰보지만 부딪힘과 동시에 오토바이와 운전자가 쓰러지고 마는데요. 어디 갔어? 기차가 속도를 줄이고 멈추자 사람들이 그 앞으로 몰려들고 숲풀 아래에 쓰러진 운전자를 살핍니다. 제발 살았다고 말해주세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어요. 대신 골절상을 입었다는데요. 기차가 멀리서부터 여러 번 경적을 울렸지만 운전자가 부주의했던 바람에 사고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만하길 다행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제발 안전운전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이어갑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찾는 듯 물에 잠긴 도로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걷습니다. 이때 확 엎드린 남성이 웬커다란 물고기를 품에 안고서 일어서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자, 이것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물에 잠기면서 물고기 잡기 행사로 열린 양동이나 그물을 든 사람들이 망설임 없이 물에 뛰어듭니다. 몇몇은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자랑스럽게 들고 다니기까지 하는데요. 왕건이네 이거. 자, 초대형 태풍 라가사가 지나간 뒤에 거리가 바닷물에 잠기면서 물고기가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이 맨손 낚시를 하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지만 마냥 즐겁게만 볼 수가 없는데요. 이 태풍이 대만, 홍콩, 필리핀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부디 이 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봅니다. 양 변호사님 그야말로 손맛입니다. 글쎄요, 근데 저 먹고 싶을까요? 저런 상황에서? 저는 저 사람들이 좀 야속한데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생각하면.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하나의 당구대에서 여러 남성들이 모여서서 당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 하나를 넣은 남성이 다른 공을 넣으려고 하는데요. 왠지 이상한데 가운데 홀을 노리고서 헛둘타 공이 나왔어. 공이 친구의 머리를 팍! 명중해 버린 공이 겁니다. 떴어. 제대로 너무 맞았어요. 아프겠다. 친구 제대로 맞아버린 친구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내가 다 아파.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다른 친구가 입을 딱 벌리는 사이 남성은 깜짝 놀라서 이걸 어쩌나 잔뜩 굳어버립니다. 열심히 당구 연습하는 건 좋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멀고요. 밑대를 치면 안 돼요. 중앙을 쳐야 돼요. 어딜 칩니까? 아이고야. 양 변호사님 저거 잘 다르게 얘기하면 묘기인데요. 묘기인데, 근데 친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저거 아프겠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예.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이가 한쪽 다리를 뒤로 쭉 요가 동작을 하는데요. 자,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오는 뭐야? 강아지. 덩달아서 뒷다리를 같이 쭉 올립니다. 짧다. 꼭 날 보고 따라하라는 듯 아이 앞으로 가서 다시 번쩍 길게 쭉 뻗어보는데요. 하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좀 자꾸 내리는 게 진짜 다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긴 해요. 많이 짧아요. 네, 그래도 열심히 다리를 뻗는 강아지가 귀여웠는지 아이가 쓰담쓰담하면서 예뻐해주는데요. 이걸 계속하다 보면 다리가 길어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요가에 정말 저런 자세가 있거든요. 진짜요? 다리가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유연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군요. 길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4반 750 저녁 7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